자, 이어서 채권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10월 말에 한 5% 육박했었던 미국채 금리가 이제 4% 중반까지 좀 낮아진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금리를 좀 더 하락해라라는 이런 압박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채권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많이 빠졌습니다. 10년 국채금리는 종가 4.44로 전주 대비 20bp 넘게 급락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전주 대비 15bp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지표 둔화가 가장 결정적인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10월달 CPI가 전년 대비 3.2% 올라가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특히나 근원 CPI가 전년 대비 4.0% 오르면서 지금 2021년 9월달 이후 거의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물가와 소비, 고용 지표가 주는 이런 강력한 신호들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과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도 있었지만 주중 임시예산안이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하면서 금리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국고채 시장도 미국 국채금리 강세에 연동되며 3년과 10년 금리 각각 16bp, 15bp 정도 빠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에 내년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가파르게 강세가 이어졌고요. 소비자 물가에다가 소매 판매 지표까지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전망들이 강화되면서 금리 하락 압력에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 관련된 이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확산이 되는 경기 둔화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찾아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는 4분기 때 미국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좀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샴 룰입니다. 뭐냐면 이제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법칙으로 실업률이 3개월 이동 평균이 이제 이전 12개월 동안의 최저점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실업률 상승하기 시작할 때 자기 강화적인 역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실업률 증가는 기업들의 긴축 경영에 들어간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가게는 지갑을 열기 조심스럽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욱 긴축 경영에 들어가는 해고를 단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게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되면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데 가까워지는 그런 법칙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샴 법칙이 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최근 10월달 미국 실업률이 3.9%까지 오르면서 결국에는 3개월 이동평균 대비해서 샴 법칙인 0.5%포인트 룰까지 다다랐는 데 겨우 17bp까지밖에 안 남은 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60년 이후 경기 침체 예측에서 샴 룰이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유의미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시장은 아직 연착륙 가능성에 여전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기업 실적이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금리 선물 시장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전환하리라는 희망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초에 침체를 강하게 예상했던 채권 시장이 지금 2023년 연말을 향한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틀렸죠. 변명을 해보자면 팬데믹 기간 동안 재화 수요는 증가했고 리오프닝 기간 동안 서비스 소비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정부 적인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기업들은 리오프닝 직후에 순이익이 급증하는 동안 막대한 현금을 비충하면서 지금까지 그 완충 장치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복잡성으로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경제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그 시차가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 또는 침체의 시기가 적어도 올해는 아니다라는 결론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샴 법칙을 시작으로 미국의 핵심 지표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추세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비농업 고용 지표의 추세적 둔화와 여기다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YY 기준으로 플러스 30%까지 급증한 점, 그리고 뭐 주요 경기 선행 지표들이 모두들 경기 침체 가능성들로 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나마 흐린 눈으로 지켜봤던 채권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전폭 회복이 절대적으로 긍정적 신호가 아니었음을 뭐 과거 사례에서 돌이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역전폭 회복 이후 이제 3개월에서 9개월 내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는 역사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해보면, 결국에는 전통적으로 침체와 관련 있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4년 중에 채권금리 하락 가능성들이 더욱 높아지는 환경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내년까지 이어갈 경우 금리 하락에 대한 폭들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부 논쟁이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펀더멘털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침체 자체가 오는 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의 징후 자체가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의 명분을 네, 약간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하는 동안 연결돼 있나요? 그러면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이제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침체니까 좀 더 안전자산의 채권 쪽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유효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강보와 푸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물가와 소비, 고용 지표 등에서 일제히 경기 냉각 신호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내년도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현재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인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FOMC 의사록 내용에 따라서 금리 방향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재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레벨대에서 금리가 추세적으로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드디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과 다른 추가 핵심 지표들의 둔화 정도에 따라서 금리 하락폭이 순차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